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수능 당일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수능 당일까지 어떻게 보내야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수능 시험에 임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기준이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수능 D-15의 첫 번째 코드, 바로 루틴입니다. 수능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체 리듬을 수능 당일과 똑같은 상태로 맞춰두어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익숙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루틴이 바로 그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게 본인의 공부 시간표도 같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평소에도 이제 15일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바로 국어 시험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는 이제 바로 국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쉬는 시간인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그때 같이 쉬어주시고 다음에 수학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학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계속 시간표를 맞추셔야 되는 건데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다들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변 습관입니다. 중요합니다. 국어 지문을 막 읽고 있는데 막 배에서 신호가 와, 부글부글 와. 그러면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집중을 못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에 모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저녁에 처리를 한다는 식으로 좀 맞춰놔야 시험 시간에 긴장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장이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화장실 때문에 시험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배변 습관, 화장실에 가는 것 정도는 시험 15일 전부터 계속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인 꿀팁인데 제가 어떻게 배변을 통제해요? 약간 제가 나와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파이팅!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장에 좋은 뭐 바나나를 좀 먹어서 이제 내가 시간을 좀 맞춰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루틴에 맞춰서 내 몸 상태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아침에 가기 위해서 저 모의고사 칠 때마다 되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국어 시험 치기 얼마 전에 무조건 간다. 항상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내리고 시험장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이팅!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날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능 당일에 시험 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입실해야 되는 시간이 8시 10분 그리고 8시 10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이동하는 시간, 내가 준비하는 시간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몇 시에 일어날지 그게 딱 결정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몇 시에 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딱 체크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난다. 그럼 오늘부터 수능 치는 날까지는 계속 일어나는 시간을 통제를 하셔야 수능 당일날 아침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능 시험장까지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수면 시간과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체크하는 것부터 오늘부터 잘 통제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 다음으로는요. 수능 3일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루틴에 맞춰서 그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된다라는 건데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국어 모의고사를 한 번에 80분 동안 집중을 해서 풀어보는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3일 전까지 계속 매일 아침에 국어 시간표에 맞춰서 80분 동안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100분에 맞춰서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집중력의 루틴도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2일 전부터는 계속 수능 시간표에 맞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일 전부터는 내가 정리해 놓은 개념 노트나 내가 계속 틀렸던 약점 노트를 보면서 시험 때 꼭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수능날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것 외에 또 중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먹는 그 음식들도 몸에 맞는지 또는 내가 따로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엄마가 막 전복죽을 해주셨어요. 다음 시험 잘 보라고 속편하게. 근데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 전복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머니께서 어떤 도시락을 싸주실지도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시험 1, 2주 전부터 한번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날 당일날 되면은 뭐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단 걸 드세요. 또는 뭐 긴장되면 청심환을 드세요. 라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실제 청심환이 몸에 안 맞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수능이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능 아침에 이제 청심환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맞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수능 때 집중을 더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안 먹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되게 예민하게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초콜릿이나 이렇게 잠 깨는 것도 좀 15일 전부터 비슷하게 계속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시험 보기 전에 레시피 하나에다가 초콜릿 하나를 딱 먹고 그 보노본이라는 초콜릿 있거든요. 그거를 딱 하나 먹고 하면 거의 점심시간 전까지는 계속
집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소한 간식거리라도 좀 통제를 해서 내가 이게 딱 지금 내 컨디션에 맞나? 이런 걸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일날 돼서 이게 좋다니까 먹어봐야지, 이 도시락 먹으면 좋다는데 먹어봐야지. 근데 막상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미리미리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식사 외에도 여러분들이 수능 날에는 원하는 복장을 입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자기가 편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막 어딘가 좀 까슬까슬한 옷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예민함을 좀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옷들은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입었던 옷, 나에게 공부하는 그 순간에 가장 익숙했던 옷들을 많이 입는데 대부분 약간 교복을 입거나 또는 독서실에서 많이 입었던 체육복 이런 것들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D-0 체크리스트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추위나 이런 거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겹을 입고 가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그냥 단촐하게 입지 말고 수능 당일날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겉옷부터 다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집에서 히터도 틀어놔서 공부를 해보고 추운 데서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옷을 입고 벗어야 되는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15일 전부터 이제 수능날 뭐 입지를 고민을 하다가 편한 옷이 가장 좋은 옷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약간 거의 잠옷과 비슷한 수준의 추리닝을 입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장을 신경을 쓸 때도 그냥 마냥 내 몸에 편한 거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할 때 뭔가 집중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뭐 핏을 좀 잡아준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다리가 좀 차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잠이 잘 깨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교복을 입을지 좀 편한 옷을 입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결국에는 공부, 그날 시험에 그 집중력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수능 날에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미리 15일 전부터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현실처럼 되게 딱 내 몸에 맞게 계속 15일 동안 연습을 하라는 게 골자니까요. 수능 날에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언제 화장실에 가고 언제 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똑같이 딱 통제해서 15일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D-15 두 번째 코드, 안정입니다. 이 2주 남은 이 시점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뭐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15일 남은 이 시점, 2주 남은 이 시점, 주변에서 열심히 해라, 잘 해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엿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뉴스에서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괜히 더 긴장도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5일 전이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1년 전이랑 똑같고요. 한 달 전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던 그런 문제집, 기본서 있잖아요. 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옆에 친구가 더 좋은 거 보는 것 같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봤던 거, 그냥 새로운 문제집 없이 지금까지 봐오던 것만 계속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봤는데 뭔가 낯선 내용이 있어.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나라는 그런 불안감도 들면서 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새로운 문제집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문제집, 그 기본서가 가장 좋은 문제집이니까 새로운 거 보지 말고 그냥 보던 거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다가올 때 이제 일부 학원들에서 수능 직전 뭐 쪽집게 특강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학원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에 혹해서 저 특강 가서 나 마무리 지어자 하고 갑자기 그 특강을 듣는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던 환경을 아예 바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뭔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뭔가 새벽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 독서실을 끊어서 내가 밤늦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공부 자체를 환경을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원래 하던 공부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 건강한 몸 상태로 가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또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올 수가 있는데요. 공부에만 너무 치중된 나머지 본인의 몸 관리랑 건강 관리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진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나 몸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기가 걸리는 게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해진다거나 뭐 습도 차이가 심해진다거나 할 때 몸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고 하는 건데, 항온 항습 똑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게
계속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건강한 상태로 수능까지 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약간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악을 듣지 않는 겁니다. 특히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시를 들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목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 수학 내용,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귓속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이 음악이 막 흘러나올 것 같아. 그 모든 거를 차단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끌어오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그런 음악들을 미리미리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 수능 금지곡이 아니더라도 실제 수능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시험장에 맞춰서 음악도 제거하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 수능 당일뿐만 아니라 이 수능 금지곡을 들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집중력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음악, 뭐 영화, 광고 이런 것들 다 차단하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는 풀 때 뭔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그게 하다못해 클래식이더라도 이걸 듣다가 안 들으면 되게 허전하게 느껴져서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고 뭐 정서에 좋은 거라도 그냥 시험 때 못하는 거는 지금 다 끊어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수능 D-15 마지막 세 번째 코드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 시기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가지면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시험에 임하는 거. 그래야 100%의 실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코드는 자신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지난 12년간의 노력들,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보면서 그래, 나 충분히 노력을 했고 잘했다라는 본인의 노력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스터디 코드에 맞게, 그 방법에 맞게 잘 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제대로 된 방법이 있었다면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나간 과거, 지금까지의 과거를 믿고 스스로를 믿고 노력과 방법, 그것만 있으면 성과는 나오니까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고 내 수능 점수가 저 때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모, 9모 때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능 전부터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고 결국엔 수능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셨던 성적보다 그 이상으로 최고 기록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점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는 수준으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감 잃지 말고 여러분들 꿋꿋이 수능 날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게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난 짱짱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너무 근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꾸로 말해서 자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능력치를 되게 많이 깎아먹는 게 있거든요. 시험 직전에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애가 있는데 그 호들갑을 떠느라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 하고 아예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관심 받으려는 호들갑이 아니고 진짜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거 풀어서 뭐해, 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 뭐 스터디 코드 영상 봐서 뭐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거의 까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를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과정들이 보답을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다시 돌이켜보니까 노력을 별로 안 했네, 방법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안감에 쌓인 상태로 시험장에 임하면 그나마 쌓아뒀던 실력도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싹 잊고 근거 없는 자신감, 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15일 동안 보내시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D-15 세 가지 코드, 루틴, 그리고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정리된 버전으로 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조남원 코치님께서 수능 D-15 체크리스트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씩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사실 너무 이제 생활 습관적인 얘기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 이 컨디션을 얼마나 잘 조율을 해 놓느냐가 20, 30점을 정말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15일 동안 너무 불안해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막 근자감에 넘쳐서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지도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내가 그동안 해온 것만큼 앞으로도 15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수능에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날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초조해지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해왔던 거에 과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수능이 뭐 좀 덜 중요하다. 뭐 모든 과목을 집중하지 않는다. 특정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겠다. 최저만 맞추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수능은 수능이죠. 수능이 다가오면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런 모든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부를 잘 해나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껏 받지 못한 점수를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하루에 10점씩 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최저 맞추실 거고요. 여러분들 목표하는 등급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나올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여러분들이 수능을 코앞에 둔 2, 3일 전에 수능 D-0 체크리스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동안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